전압이 일정한 전지에 연결된 평행판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충전됐다는 것은 얘의 전압, 전이차와 같이, 그죠? 똑같을 때까지 쌓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갔거든요. 네,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근데 나는 뭐게? 감소시켰대요. 감소시키면 더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적게 할 수 있어요? 감소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치? 많이 하면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가 니은으로 가야 되죠. 네, 니온으로 가요. 그러니까 니온. 맞죠? 네, 이거 근데 다는 뭐게? 이번에는 멀리 했어요. 멀리 하면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화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야? 그러면 디귿을 가니까 응. 3번. 네, 3번이죠. 네. 자,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저항이 동일한 전구 A, B 축전기 스위치를 연결했다.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의 불이 켜졌다가 꺼졌대요. 왜 그러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지.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축전기에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와. 전류가 통하잖아 지금.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죠? 그런데 왜 꺼졌을까요? 저 충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완충됐을 때 충전이 완전히 가면 더 이상 전자가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꺼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요거를 밑에 이제 보기 한번 보자고요. 11번. 자, A가 켜졌을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보다 작다. 같다죠, 같다. 그죠? V A가 껐을 때는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전원의 전압과 같을 때까지 충전되니까 같다야. 그 다음 니은 S를 B에 연결하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잘 봐. 여기는 플러스가 저장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저장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가? 방전, 사용하는 거지. 사용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가 응. 기억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기억 방향, 그죠? 네. 이게 전자 방향이죠. 네. 그러면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네, 그래서 전류는 니은 방향이죠. 네. 그러니까 니은이 맞죠? 네. 디귿. S를 B 연결하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나눠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전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한다야. 감소한다. 그래서 2번만 정답이야.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2번. 자, S를 B 연결했을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자,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전화량이 줄죠?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압 자,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혹시 오미 법칙 알아? 네. 여기서 저항이 있죠, 지금. 얘가 일정한데 얘가 줄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적절한 건 누구야? 4번이요. 네, 4번이죠. 자, 너도 9번 봐. 면적이 같은 두 금속판이 있습니다. 자, 전압이 V를 일정한 전지 연결했고 완전히 충전했대요. 그러면 이쪽은 뭐야?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되겠죠? 네. 그 다음 나는 가에서 두 금속판 사이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살짝 틀어버렸대요. 살짝 틀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면적이 작아지죠. 이게 이렇게 똑같은 평면이 있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맞닿은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맞닿은 면적 줄죠. 그죠? 네. 그럼 기억. 축전기에 걸린 전압은 나 S가 가 S보다 작다. 어때요? 이거는 옆에 전원 장치가 똑같이 V죠. 그러면 이 축전기가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무조건 위와 아래 그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는 V로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냥 많이 쌓이든 적게 쌓이든 그것만 있는 거야. 그 다음 니은 축전기에 축전된 전화량은 가S가 나S보다 크다. 그죠?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식 하나 있잖아. 충전되는 전화량은 CV. 이 전압이 같으면
충전되는 양도 같고, 오케이? 그 대신 요거 C 전기 용량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실론 D분의 S라 그랬잖아.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똑같은 전이라 하더라도 뭐야? 더 많이 저장될 수 있다. 그 다음 간격이 좁으면 더 많이 저장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전기 용량은 그 만들 때의 저기 면적과 간격을 조절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엡실론 칸 요거는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축전기 사이에 들어가는 물질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죠? 이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전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야? 전기 에너지가 크겠죠? 네, 가해수가 나입수가 크다. 이거 니은하고요.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야. 근데 자, 오늘 배울 거 물질의 자성. 자, 일단 자성이란 말 그대로 그거야. 자석의 성질 이 뜻이야.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기력. 전기력을 배웠죠. 자, 전기력처럼 자기력, 자석과 자석, 자석과 세포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N극 S극이다. 어떻게 할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 N극 S극이다. 끌어당기는 인력. 그러니까 전기력과 똑같아요. 같은 전하면 밀어내고, 같은 N극이면 밀어내고, 오케이? 같은 서로 다르면 끌어당기고. 그래서 바로 자석과 같은 띵 물체 사이의 작용하는 힘을 우린 자기력이 한다. 그 다음에 얘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플러스 전하에 어떤 전하를 놓으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고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그때는 그걸 자기장이라고 했어요. 전기장.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 플러스 전하에 어떤 전하를 놓으면 청력이 된 인력을 받는다. 그 힘을 받는 공간을 뭐라 한다고요? 전기장. 자석 주변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끌려가거나 밀려난다. 그 힘이 작용하는 범위를 뭐라 한다고요? 자기장.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보죠. 어떤 자석이 셀까요? 그러면 이렇게 묻게. 큰 자석이야, 작은 자석이야? 긴 자석. 자, 자석은요, 크기하고 관계 없어요. 자기력하고는. 그래서 너를 봤던 네오디움 자석, 손톱만큼 작은 자석인데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붙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덩치 큰 이 막대 자석 있잖아? 그거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크기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 다음, 왜 지구에 자석을, 나침반을 놓으면 항상 N극이 왜 북쪽을 향할까? 이래요. 북쪽은 무슨 극이길래? 북쪽은 무슨 극일까? S. 네. 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북극하면 뭐야? 북극하면 그 방향으로 노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스니까 쌤 여기 N극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침반을 놓으면 자, 나침반의 빨간색이 이 북쪽을 향하거든요. 바로 방향은 북극, 남극, 북쪽, 남쪽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석의 극은 바로 북쪽은 S극이야. 그리고 남극 쪽은 N극이야. 그러니까 이게 N극이 이렇게 바로 뭐야? 바로 요 N극으로 표시한 게 북쪽을 이게 뭐지? 가리킨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침반이에요. 빨간색이 N극이야. 왜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이 S극이고. 왜요? 출근이 많아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유 없어요. 어떤 자석체를요 놨더니 계속 어느 한쪽을 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했던 사람이 거기다가 색칠을 칠했어요. 빨간색으로.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때부터 구분을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야. 그냥 구분하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뭐다? 이렇게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은 뭐다? 가장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그죠?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돌면서 뭐 한다? 지구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혹시 여러분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거 본 적 있어요? 코어 하는 영화? 아, 예. 봤어? 중간까지만. 아, 중간 못 봤어? 이 코어는요 어떤 거냐면 지구에 갑자기 우주에서 떠다니는 굉장히 나쁜 입자들, 나쁜 어떤 그런 우주선이 지구로 막 들어오는 거야. 지구로 막 들어오는데 나무 말라 죽고요. 사람이 그걸 다 하면 사람이 피부암에 걸리고 사람도 죽는 거야. 이제 지구의 위급 상황이야. 봤더니 지구의 자기장이 그거를 막아주는 자기장이 그 어떤 자석이 만든 이렇게 공간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괴짜 과학자가 어떻게 하게? 이미 그거를 개발한 게 있어요. 지구 내부를 뚫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드림. 뭐 하여튼 뭐지? 운반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운반체에다가 핵 폭탄을 몇 개 싣고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거야. 지구 내부 들어가서 외핵에다가 어하게 영화니까 그 핵폭탄을 던져서 이 외핵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뭐 인간 인류에 막 같은 거 나오고 뭐 노다가 몇 사람은 죽고 뭐 너는 살아야 돼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런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죠.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안에 얼마나 뜨겁게 아무리 이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치가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온도를 견디기가 힘들거든. 온도뿐만 압력, 그죠? 그 상상에 의해서 만드는 영화야. 어쨌든 이렇게 우리도 지구도 자기장 형성됐다는 거야. 자, 물질의 자성,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고 이 물질이 모든 물질이 다 자성 띠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 자성이 있고 어떤 건 자성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 자성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 그리고 스핀 운동. 바로 이 궤도 운동은 그게 우리 행성의 운동으로 보면 태양 주변을 돌죠. 지구가 공전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핀, 스스로 돌죠. 자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 또는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만 너네 이거 알아? 혹시? 자, 전리 방향 이거 손가락 하는 거 예. 배웠어? 그럼 됐어. 다행이야. 지금 이거만 보세요. 왼쪽 그림.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가 뭐가 돼요? 전리 방향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이지. 코일, 솔레노이드에서는 이 네 손가락이 뭐야? 전리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감아요. 감으면 아래쪽이 뭐야? 앵글. 위쪽이 S. 자, 혼자 스스로 또 스핀한대요. 움직인대요. 근데 여러분 전자가요.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시계 방향, 어떤 거는 반시계 방향이야. 혹시 너는 화학 시간에 그거 배웠니? 아직 화학 선행 해봤어? 네, 아직 많이 안 했어요. 나중에 혹시 뭐 파울리, 베타울리 해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걸 뜻하는 스핀을 뜻하는 겁니다. 자, 전자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전자의 움직임의 반대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뭐야?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오케이? 근데 모든 놈이 다 뛰는 것은 아니고 만약 전자가 있는데 도는데 서로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되죠? 한 개는 아래쪽에 N극, 한 개는 위쪽에 N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원자 내의 자성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상쇄되고 그걸 상쇄되고 남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남는 전자가 하나 있어야 짝을 이루고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성을 띨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자성을 띠지 않는 이유예요. 맞지? 알았죠? 자, 자성체란 뭐냐? 자성을 띠는 물체고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구분한다 라 했는데 왜 하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자성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먼저 이게 전부 까만색이네. 이 카드. 카드에 보면 요 위에 뭔가 검은 이렇게 색칠되어 있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보여? 이게 왜 다 까만색이지? 이것도 까만색이네. 어디요? 바로 이거 여기 이 부분. 아, 이 부분. 여기에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이 IC 칩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그 고정은 어떻게 하죠? 옛날 방식 바로 이렇게 긁어야 되죠. 여기 정보가 들어있다. 이 정보가 잘 안 지워져요. 이거 지우는 한번 볼게. 엄청 강력한 자석으로 슉슉슉 문지를 때 그거 사라져요. 오케이? 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 자석에 붙어요? 지워서 해봐. 나 안 해봤어. 큰일 났다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 정도 자석은 안 될 거야. 좀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자성체를 우리 배우는데요. 특별히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중에 특별히 강자성체를 지금 여러분 주입해 봐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비디오 테이프. 지금은 잘 안 쓰죠. 지금은 대부분 막 USB나 이런 데다가 디지털화된 정보로 그렇게 저장하고 쓰는데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들은 적 있죠? 그리고 MP3가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이 다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장치 있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쓴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안 쓰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보다 요즘은 SSD더라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이거는 전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바로 자성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SSD가 좀 비싸. 그래서 아직은요 저장을 많이 해야 돼요. 막 1TB 이상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돼. 그럼 아직도 HDD를 써야 돼요.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SSD를 가지고 1TB 하죠. 가격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저장하는 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오케이? 근데 SSD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는 중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 하면 바로 이 강자성체, 쌍자성체, 반자성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주는데요.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강자성체. 일단은 여기 보고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엄청 쉬워요. 자,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자기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됐다. 이 자기구역이 뭐냐면 원자가 있는데요. 원자가 이렇게 빼곡히 있겠죠. 대부분 고체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구역에 보니까 특징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자석을 띄고 있어. 그래서 원자 하나가 아니고요. 원자 여러 개가 어떤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자석을 띄는 어느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구역, 그 전체를 바로 뭐야? 자기구역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보세요. 이 각각이 원자거든요. 여기에 거의 똑같은 방향이죠. 그죠? 이 부분. 맞죠? 그 다음 이 부분 보세요. 어때요? 거의 같은 방향이죠. 원자 하나가 아니고 원자 여러 개가 같은 방향으로 어떤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구역이 있는데 전부 다 지그재그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쇄되겠죠. 그래서 자기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돼서 자성이 없어요. 이 상태는 자성을 띠지 않아.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그려줬더니 바로 자기구역이 커지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중요합니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지난번에요. 전기장의 방향을 정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기장의 방향. 어떤 플러스 전하가 있는 곳에 플러스 전하를 1쿨롱을 놨을 때 뭐다? 얘가 힘을 받고 움직이는 방향을 뭐라고 했어요? 전기장 방향으로 했죠. 그때 정의를 내렸죠. 자기장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 방향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쪽이 아래쪽이 N극이고요. 이쪽이 S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침반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N극이 어디로 향해요? 위로 향해 있죠. 그죠? 이 화살표가 뜻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 외부 자기장에는 게 없다? 이 자성체 밑에 N극, 위에 S극이 있는 곳을 넣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는 거야.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는데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더래요. 자, 지금부터 보조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자석이야.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그런 적 있죠? 자석에 쇠붙이를 딱 붙여놓고 있으니까 어때요? 붙어있죠? 그런데 이걸 뗐어요. 그런데 이 자석은 당연히 쇠붙이가 붙여요,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자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뗐는데 얘를 어떤 쇠붙이 되니까 어때요? 붙죠? 그 이야기야. 자, 이 외부 자기장이라는 게 바로 뭐냐? 내가 들고 있는 이 자석 이야기야. 그리고 어떤 물질을요, 이렇게 댔어요. 붙어요. 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니까 붙어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요, 이 어떤 쇠붙이를 이 물질에다가 가까이 가는 거야. 붙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요 외부 자기장을 뺐어요. 그때 붙어 있다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지. 쉽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외부 자기장이 뭐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자석을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번엔 자기구역이 아니죠. 자기구역은 어느 특징적인 원자 자석이 한 곳에 배열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각각이야. 각각.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돼서 자성이 일단 없어. 똑같아요. 강자성체하고.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그려줬더니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배열되는 거야. 약하게. 강자성체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좀 약하게 됐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제거했을 때 바로 사라지더라. 이게 상자수인데, 그러면 다시 자 보세요. 이거 외부 자기장이 자석입니다. 여기다가요 이 물질을 했는데 붙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쇠붙이를 또 이렇게 붙였어요. 붙어요. 자, 아까 전에 강자성체 어땠어요? 강자성체. 이 외부 자기장 자석을 떼어도 붙었다 그랬죠. 이 상자성체는 뭐냐? 이 상태에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탁 뜯더니 갑자기 툭 떨어져요. 안 붙어. 완전히 구분되죠. 상자성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자성체. 이 반자성체는요 원자 자석들이 아예 자석은 띄지 않아. 없어요. 아예. 근데 외부 자기장을 그려줬더니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반대 방향 중요한 거, 반대 방향 약하게 자기가 돼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더니 사라져버려요. 바로 원리대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자석에요, 이 반자성체의 물질을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 안 붙어요. 아예. 밀려나. 그래서 내가 아까 유튜브 봤던 그거 있죠? 물 있죠? 물 쩔쩔쩔 흘리고 자석을 가면 살짝 밀렸다가 진짜 살짝이야. 그리고 이걸 띄면 다시 올려 툭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보인다고. 그죠?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구분되죠? 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둘이는 같은 방향으로, 얘는 반대 방향으로 뭐 된다? 자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얘는 오래 유지되고 이 둘이는 바로 사라진다. 요거 구분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요. 방향은 강자성체와 상자가 같은 방향이고 반자성체는 반대로 되는데 오래 유지되는 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바로 살인다는 거야. 외부 자기전 제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제가 있거든요. 강자성체. 자석에 끌려오는 물질인데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상자성체 알루미늄, 마그네슘, 어이구야 안 외워도 돼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강자성체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거든요. 아까 말했던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아까 카드에 있는 마그네틱 카드, 그 다음 또 뭐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와 같은 저장 장치. 오케이? 그게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인데 주로 뭐냐 하면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산화철. 혹시 유찬이 코발트색이 무슨 색인지 알고 있니? 모르는데 약간 푸른 느낌 아니에요? 그게 코발트색이야. 푸른색. 코발트가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 할 때 코발트색 나는 게 있거든요. 이 색이 좀 차이가 나지만. 그 다음에 반자성체 보면 구리, 유리, 금, 플라스틱, 탄소, 수소, 물인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 요거는 꼭 알아야 되고요. 시험에 넣을 수 있거든요. 보기 문제는 보기 문제. 기억.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뭐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먼저 액체 산소의 상자성. 강한 두 자극 사이에 액체를 부어버리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달라붙어 있어. 액체 산소. 그럼 이거 몇 도에서 실험해야 되게? 몇 도부터 산소가 액체가 될까요? 마이너스 273도. 미쳤어. 그때 되면 산소가 뭐 되는 줄 알아? 고체가 돼요. 얼어버리죠. 그럼 이러죠. 어우, 숨 막히는데 엄마 저기 고체 산소 하나 줘 하고 입에 넣습니다. 그럼 입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버리죠. 동상. 그죠? 약 영하 200도 이하면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낮은 온도죠. 영하 200도. 여러분들 왜 그거 길거리 보면 왜 참치한 거 있잖아요. 그지? 참치 뭐 횟집 하는데 그 참치를 그 돼지처럼 엄청합니다. 그거 한 마리만 자라도 몇 억이 돼요. 몇 억. 그래서 그거를 잡으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잡는데 걔들을 잡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냉동을 합니다. 영하 60도. 영하 60도에 냉동을 하면 이 참치의 이 지르렁이 있죠. 지르렁이 원래 물고기의 지르렁이 완전 부들부들하거든요. 영하 60도 딱 넣는 순간 이 지르렁이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얼음. 칼이 돼요. 칼. 그래서 그 길을 하는 사람들은요. 장갑을 그냥 흔히 말하는 고무장갑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는 금속으로 된 걸 씁니다. 안 그러면 손 잘려요. 칼이라니까 칼. 근데 걔는 참 부위마다 맛이 다 달라. 그래서 일반 횟집 가면 뭐 여러분 많이 배운 광어, 우럭 뭐 이런 거 먹지만 참치는 따로 팔죠. 그리고 더 비싸. 왜? 부위마다 맛이 다 달라. 그리고 그걸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초전도체의 반자성. 자, 일단 초전도 현상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어떤 금속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금속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 이유는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열을 받으면 더 움직임이 빨라지거든요. 저항이 왜 생기느냐? 전자가 가다가 원자핵과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 전자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너무 뜨거워, 지금. 얘 운동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럼 더 빨리 간다고요. 그럼 더 빨리 충돌하겠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거라고. 그런데 오네스란 사람이야. 오네스란 사람이 수은을 갖고 실험을 하다가 이런 거를 발견합니다. 가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가지 않고요, 갑자기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0이 되는 현상을 찾았어요. 온도를 계속 낮추면 이 실험적으로 보면 점선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인계온도라고 그래요. 인계온도. 인계라는 말을 우리 물리에서 많이 쓰거든요. 자, 인계란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물리 현상이 갑자기 바뀌는 그것을 인계라고 그래요. 우리 인계점을 넘었다 이러잖아. 그죠? 인계라는 것은 바로 어떤 물리 현상이 갑자기 어떤 규칙성을 띠지 않고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그 인계에 이르렀을 때의 물리량이 온도면 인계온도, 각도면 인계각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계온도. 어느 인계온도 약 영하 200도입니다. 했더니 수은이요, 저항이 0이 되어버렸어요. 저항이 0이면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잘 흐르겠죠? 그 현상을 뭐란다?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초전도 현상 일어나는 것을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오네스가 할 때는 영하 200도 가까이 올 때 엄청 낮은 온도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온지 알아? 영상 온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계속 연구해서 영상 온도 목표가 얼마게? 90도. 죽을래. 지구상에 90도면 다 죽어. 못 살아. 20도. 약 30도. 그게 실온이라는 거. 상온 또는 실온. 그거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온도 이상에서도 이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찾으면요, 바로 전봇대 있죠. 전봇대 있는 전선 싹 다 그거로 바꿀 수 있어. 바꾸면 돼요. 바꾸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오는 과정에서 전기가 손실되거든요. 열로. 저항 때문에. 그런데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게? 100%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 부상률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온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원하는 30도 이상은 안 돼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요, 밑에 요 놈이 어떤 지금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여기에 자석을 딱 놨어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자석이 뚝 떨어지잖아. 그죠? 맞죠? 근데 공중이 떠 있어요. 바로 이 초전도체는 뭐다? 반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공중이 뜨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자기 부상 열차. 공중에 붕 뛰어서 윙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거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영상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아직 이게를 인계 온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아직 계속 연구 중이야. 이게 쉽지? 자, 그러면 자성체를 어디다 활용하는지 봅시다. 강자성체를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 하드디스크, 우리 HDD 하는 거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그죠? 네. 그 다음 전자석 기준기, 자기저항 메모리, 고무자석. 여러분 왜 냉장고에 이렇게 붙은 거, 그죠? 그 고무자석이잖아. 그리고 감응 테이프, 전동 드라이버, 나침반 자침, 캡슐형, 내시경 등이 있는데 일단 밑에 한번 보자고요. 이거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위에 산화철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에서 우리 왜 그 있잖아.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면 N극이 방향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불규칙하던 이 배열이 규칙한 모습.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배열된 부분을 1로 하면 요거에 반대되는 요 부분 있죠? 이건 뭐야? 0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바로 디지털화를 할 수 있다고요. 얘가 정말 1, 0, 1 된 게 아니고요. 컴퓨터는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로만 알고 있어요. 흐를 때는 우리는 인식을 뭐야?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를 대하는 태도는 전류가 통할 때는 우리 1로 인식한다. 우린 1로. 걔는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이 헤드가 지나가면서 이 변화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바로 CPU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야. 이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석 비중기. 어떤 물체를 들어올릴 때. 특히 폐차, 쇳덩어리, 폐철 같은 거를 들어올 때는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뭐야? 자석을 딱 해서 찡 가서 딱 한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면 자석이 되거든요. 그 찡 옮겨서 넣을 때는 스위치 끄면 전류가 안 흐르죠. 떨어져.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 다음 자기저항 메모리. 자, M-RAM이라고 있는데 강자수체의 자기와 배열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유지된다. 솔직히 말하면 쌤 이거는 나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따로. 자, 그 다음에 고무자석. 이거 여러분 냉장고에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부착할 때 쓰죠. 강자성체 분말에 고무를 섞은 거야. 그래서 고무자석이라 해요. 그냥 감응 테이프. 어떤 것에 반응한다 뜻이야. 어떤 것에 반응한다. 강자성체로 만든 테이프고 자성이 제거되지 않는 테이프가 도난 방지 센서를 지나가면 경보가 울려 도난을 방지하는 데 활용한다. 자, 지금까지는 강자성체를 이용한 건데 여러분들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귀퉁이 딱 붙어 있어요. 요거요. 생체 나침반. 왜 비둘기는요 어디 갔다가 집 되면 항상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새는 항상 왔다가 계절이 바뀌면 또 돌아갑니다. 뭐가 있길래? 여기 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강자성체가 있습니다. 생체 나침반이에요. 여기는 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 부분에 눈 쪽 근방에 있어요. 자성을 가진 단백질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나갔던 이게 방향이 이렇게 맥힌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침반이 막 움직임처럼 그런 게 아니고 단백질의 배열이 조금 위로 변한다고 해요. 그걸 기억해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을 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사람도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퇴화됐대요. 퇴화돼서 그 기능을 못한대요. 옛날에는 있었대요. 이게. 뭐 있었다니까 뭐 있는 줄 알겠죠? 뭐 어떻게 있었다는데. 자, 그 다음에 액체 자석이 활용하는 부분 상당히 재밌습니다. 고온 알갱이의 강자수의 가루를 액체 속에 넣고 서로 엉키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상온이란 여러분 어떤 온도를 상온이라 하죠? 상온 또는 실온이라는 거. 실내 온도. 15도에서 25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렇죠. 활동하기 좋은 온도. 응? 굳이 두꺼운 거 아니부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거기 보면 자석 잉크, 자기 공용 MRI 장치, 그리고 조연제, 그리고 우주복, 스피커 이런 데서.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죠? 먼저 자석 잉크 보세요. 지필 위조 방지. 하도 위조를 너무 막 잘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더 빼놨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GPA 위조 방지를 위해서 GPA 숫자 부분에 액체 자석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한 자석을 딱 대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져. 저 숫자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꿔내면 그 잉크가 좀 사라지는 거예요. 글쎄, 그거 나도 몰라요. 그게. 여기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영 부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해본 게 거꾸로 비추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어요? 은선. 요거는 복사 방지하는 거죠. 복사할 때 그 부분이 까맣게 나오거든요.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숫자 부분 보면 만져보면 오돌오돌합니다. 또 이 아까 봤던 이 액체 자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석에 반응해놨죠. 또 있어요. 이거를요 자외선이 있는데 딴 거면요 그 안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어떤 빛을 방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약간 형광 물질 같은 거. 그래서 딱 넣으면 고기만 특이하게 무늬가 딱 나와요. 하도 위쳐 그것 때문에 그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정확히 다는 몰라요. 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조영제. 여러분 조영제가 뭔지 혹시 아니? MRI 찍을 때 먹는 거. 네, 맞아요. 주사 맞거든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자기 공명 장치, MRI 장치, 여기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물 분자 있죠? H2O. 그거를 떨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파형을 감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규칙적인 거, 불규칙적인 게 나타납니다. 그 형상을 보고 어디가 잘못됐다고 알아요. 그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요? 조영제를 투여한다. 나노 크기의 입자의 액체 자석을. 그 다음 우주복. 우주복의 미세한 텀. 와, 우리는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세한 텀. 왜 그러게? 우주는 거의 진공이잖아. 약간 미세한 텀이 있다고 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미세한 텀을 막기 위해서 막기도 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안전모, 관절 부분 등의 액체 자석을 해서 거기다 메꿔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대박이죠? 자, 실력권 문제 1번. 자, 다음에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기 실험인데 그림처럼 스탠드에 자석을 실로 매달았고 자기화되지 않는 물체 A와 B를 가까이 했을 때 회전 방향을 본다. 그리고 A는 상자성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B는 모른다. 오케이. 그 찾으라는 얘기겠죠? 먼저 그러면 실험 결과를 한번 보자. 먼저 A를 가까이 할 때 자석은 P 방향으로 간다. 끌려오는 거지 지금. 왜? 상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 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오케이? 근데 B를 가까이 했을 때 Q 방향이다. 볼 거 없네요. 반대로 가는 건 뭐밖에 없어? 반자성. 그렇지. 반자성체죠. 그러면 니은 틀렸네요. B는 반자성체. 기억? A는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아니죠. 상자성체는요.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B는 자기화된다. 가까이 가면 어쨌든 반대로 자기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만 정답. 착각하지 마세요. 반자성체라고 해서 자성을 안 띄는 게 아니야. 좌화되는데 뭐야? 반대로 좌화된다. 자석화된다. 자기화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에 자석을 가까이 갔을 때 A 내부에 자기구역이 자기구역이랬습니다. 자기구역은 세 개 중에 어디만 있었어요? 강자성. 그렇지, 강자성체죠. A는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 니은. 기억은 S극이 되는데 지금 강자성체의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화살표가 여러분 뜻하는 게 뭔지 아네?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자기장 방향할 때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랬죠?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요렇게 향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화살표가 요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극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N극이죠. 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해서 A에 가까이 가면 A 내부의 원자 자석들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자, 지금 이 상태, 지금 항상 이 강자성체는 뭐야? 이 자석과 같은 방향의 장이 배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거보다 뭐라고 된다고요? 반대로 하면 당연히 반대로 되겠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답은 4번이야. 쉽지?
자, 3번은 균일한 자기장량계에 물체 A가 놓여있는 모습이고 나는 가에서 A를 꺼내서 A의 P를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에 가까이 갔더니 B가 오른쪽이더라. 지금 보세요. 이 화살표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을 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라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란 얘기야? N극 S극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P 부분은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N극이죠.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니까. 그지? 나침반의 모습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P는 N극이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B가 왜 오른쪽으로 밀려나요? 얘는 반자성체라 그렇다고요. 맞죠? 참 B가 반자성체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말대로 쌤이 이게 A가 반자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자기장 가에서는 자기장 속에 넣어놨다가 꺼냈지. 자, 꺼냈을 때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무조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상자성체든 반자성체든 라고 한다면 B는 아무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럼 쟤는 누구다? 강자성체다. A는 강자성체. 미연 가에서 P의 A의 P면은 S극이다. 무슨 극이라고요? N극이다. B는 자기와 배열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메모리에 이용이 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전에 뭐죠? 자기 저항 메모리인가? 그거죠. 이거 어떤 자성체? 강자성체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야.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뭐 기억, 니은, 디귿 4개나 시기는 있네. 자, 자기화되지 않은 상자성체 A를 용술조절에 매단 모습이고 나는 가에서 A 아래에 자석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자성체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N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끌어당기니까 용술조절에 눈금 어떻게 돼? 가보다 커지겠죠. 이 가에 쓰는 이 용술조절에 나타나는 눈금이 이 A의 뭐가 돼요? 무게가 된다. 그죠? 근데 나에서는 A의 무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 다를 볼게요. 다는 나에서 A 대신 자기화되지 않은 반자성체를 가까이 갔습니다. A와 B의 질량은 같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지금 현재 상자성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상자성체니까 요거를 빼고 상관없어. B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반자성체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자기화 되겠죠. 그럼 위를 어떻게 돼요? 살짝 밀겠죠. 그죠? 위에 A와 B의 질량은 같다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은요. A의 질량을 WA라 하면 WA는 나에서의 질량보다는 작고 다에서의 질량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 A하고 B의 질량이 같은데 다에서는 B의 질량이 이 밑에 자석에 의해서 반자석에 의해서 위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아지겠죠? 무게가 작아지겠죠? 근데 거꾸로 나는 어때요? 끌어당기니까 A의 무게가 더 커지겠죠? 이름만 겼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나에서 A의 아래면은 뭐로 된다고요? N극이죠? S극이 아니고 N극. 용수철의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 무게를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나 S가 했으니까 요거. 그죠? 가 S보다 가가 어떤 거야? 요 놈이죠?
보다 어때요? 크다. 용수철의 측정값은 가 S가 요게 가고요. 요게 다죠. 어때요? 크다. 자석이 G면을 누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자석이 G면을 누르는 거. 현재 얘는 N극이고 여기 S극이니까 서로 이렇게 위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미는 힘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이 S가 이 S극을 청력으로 밀면 이 G면이 받치는 힘이 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러면 리얼이 맞아 틀려?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리언, 디귿, 리얼해서 답은 5번이야.